저는 한국에서 이공계 전공을 공부하고 첫 직장 IBM에서 IT 컨설팅 일을 했고요. 음, 그냥 그 일이 재미있기도 했고 제 전공과 맞아서 재밌게 잘 일을 했는데 저는 그냥 오래전부터 소셜 섹터 일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원봉사나 이런 활동은 계속 해왔는데 이거를 잡으러까지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런데 뭔가 자원봉사 정도로만 그치는 거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마음 한켠에 항상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저희 남편인데 그때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이 먼저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소셜 섹터에 대한 사회적인 밸류의 인정이나 실제로 그걸 잡으러 하는 커리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상대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도연아 어쩌면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는 커리어로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리서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처음으로 이게 정말 커리어로 가능한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2006년이었고 정말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인터넷으로 뭐 어떤 커리어를 밟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보다가 이제 아쇼카라는 곳을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쇼카를 만든 분의 성함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인데 저의 첫 번째 소셜 섹터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와 이렇게 멋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소셜 섹터에서 커리어를 막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구나. 이게 가능하다니 되게 첫 번째 되게 놀랐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가능할까? 약간 자신은 없지만 그런 고민을 한 몇 개월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해봤는데 아니구나. 실제 해봤더니 약간 이건 나의 약간 그냥 약간 꿈 같은 거고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구나라는 결론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다시 예전에 하던 뭐 테크 쪽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였어요. 저에게는. 그러면은 뭐 2년 정도 가서 관련된 공부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학비, 생활비 날리고 그다음에 동기들보다 2년 정도 커리어가 뒤처지고 이제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음,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남들보다 몇 년 더 뒤에 은퇴하면 되지 뭐. 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보자라고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냥 하던 일을 했더라도 아마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1년 안에 한 번쯤 그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음, 계속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보고 아니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리고 그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전공이든 뭔가 뭐 유학을 가야 할까, 좀 바꿔볼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로에 있을 때 한번 각자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최악의 경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음,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일단은 미국에 왔어요. 2007년에 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는 아무 적이 없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원 GMAT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이런 거를 준비를 미국에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이제 아무 적이 없이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남편이 공부하던 학교에서 캠퍼스 잡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 있는 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는 이제 저처럼 그러니까 배우자 비자인 F2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넌페이드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 준비를 했고
이제 마침 또 그때 저는 첫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제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이제 한 임신 7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계획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대학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은 굉장히 다른 분야였죠. 저는 이공계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 과정은 이제 퍼블릭 펄러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 쪽에 가까운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1년 차 때 굉장히 어려웠고 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소셜 섹터 일을 할 때 나중에 커리어 옵션이 많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분야가 퍼블릭 펄러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잡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5월 초가 졸업인데 졸업식 할 때 거의 저만 잡 오퍼가 없었던 것 같고요. 동기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쉬운 게 더 많이 물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저 혼자 그냥 열심히 지원만 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뒷장 정도에 제가 슬라이드를 넣긴 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 이런 거 제가 나중에 담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여름이 거의 지날 무렵에 저의 첫 번째 잡인 이제 유엔 재단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게 저의 커리어의 전환점의 첫 어떤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하루하루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면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고, 근데 이제 그 경력 전환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슬라이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실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이제 제가 제가 슬라이드 네, 계속 예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예, 예. 예. 요장 그래서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경력을 이제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진로 관련된 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를 준비를 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좀 전략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유엔 재단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음, 약간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하이어했을 때 내가 맡기고자 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큰 퍼블릭 섹터 큰 대기업하고 일하는 유엔 재단이었기 때문에 저의 프라이빗 섹터의 경력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의 장점과 강점은 뭔가라는 거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종이를 꺼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서 나의 강점을 한번 좀 적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뽑아주세요. 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는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찾는 이 자리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저는 이런 부분을 기여할 수 있고 지금 하시는 일에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일의 교집합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비록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딱 그런 아이디어란 일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목표는 잃지 않으시고
계속 그 방향에 가깝게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은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뽑으려면 관련된 스킬이나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봤어요. 만약에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 몇 번 했는데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경력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꼭 경력이라는 게 어떤 인플로이가 나를 뽑아줘서 인플로이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이 경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깃허브 등등을 통해서 요즘에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고 싶은 어떤 문제를 떠올려 보시고 그럼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꼭 아주 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하지 마시고 단 한두 명이라도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에게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정말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라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걸 해봤고 거기서 뭘 얻었고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했고 거기서 뭘 배웠습니다. 라는 거를 한번 쭉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경력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나를 뽑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물론 그것도 계속하면서 동시에 내가 스스로 나의 경력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관점도 같이 갖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트워킹도 같은 이제 이야기로 사실은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여러분들의 선배, 뭐 사회 멘토인들, 뭐 그런 뭐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자기를 소개하고 뭐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내가 뭐를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꼭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먼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사실 더 많은 것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인터뷰 관련돼서 이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해외 취업이나 영어로 하는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은 좀 영어 인터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온 토종 한국인들이 이제 영어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영어를 못해서 나는 영어 인터뷰를 볼 수 없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인터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곧 영어 실력이 아니고 심지어는 네이티브인 미국인들도 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말을 다 하지만 발표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설득 잘 시키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어라는 걸 잠시 내려놓으시고 인터뷰를 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다 한다라는 것만 목표로 세우시고 영어로 하신다면 무조건 단문으로 짧게 끊으세요.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네. 길어지면 중언중언 부언 계속 길어지면 더욱더 상대방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단문으로 잘라서
짧게 짧게, 그 다음에 포인트만 딱딱,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 두 가지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저의 강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음,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아 내가 세 가지를 말하려고 했지, 스스로에게도 되게 리마인드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는 연습만이 답인 것 같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면 할수록 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본인의 인터뷰한 거를 녹화하고 녹음해서 듣고 보는 게 정말 괴롭지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걸 보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제스처.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네.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말을 너무 빨리 하는구나. 뭐 이런 내가 몰랐던 습관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자꾸 녹화하고 녹음하고 듣고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요. 그래서 꼭 연습,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리스트 이런 것들을 쭉 뽑으셔서 뭐 나의 강점, 나의 약점, 뭐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거의 외우듯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질문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 방법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 질문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답변을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스타र 메소드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TAR라는 게 STAR, 이게 네 가지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하셨던 프로젝트나 뭐 인턴십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어떤 랩에서 뭐 이런 리서치 프로젝트를 했지. 그때 뭐 어떤 선배들과 교수님과 했고, 내가 맡았던 역할은 거기서 어떤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였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뭐 이런 식의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한번 실제로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건데, 이런 재료들을 저는 5개에서 10개 정도는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런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나, 뭐, 당신은 어려운 어떤 컨플릭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질문이 들어와도 그 재료를 떠올려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같은 프로젝트인데 모든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나의 강점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감들을 모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뭐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나 뭐 코칭 하시는 분들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인드셋 관점에서 준비하면 좋은 게, 음,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간절하고 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크고, 이제 저 사람이 날 뽑아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좀 많이 널버스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관점을 조금 바꿔서 나도 저 회사를 인터뷰한다.
나도 지금 나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저 인터뷰어를 나도 인터뷰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저 회사에 가면, 저 팀에 가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경력이 도움이 되는 곳일까? 라는 거를 나도 알아보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의 앞으로 몇 년이 달려있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뭔가 갑과 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우리는 서로에게 잘 뜻이 받고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뭔가 그분들도 더 긴장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아니면은 그를 보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질문을 좋은 질문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당신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더 알고 싶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 꼭 여러분들이 물어볼 답변도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파워포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뷰하기 1분 전에 거울을 보고 파워포즈 하시는 거.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너무 뻔한 말인데 자신감. 이거 너무 뻔한 말이지만 안 할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지금 알고 있는 스킬 같은 것들이 결코 작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상태로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 느낌이 전달됩니다. 다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손짓, 눈빛, 뭐 제스처 이런 것들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충분히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그쵸? 상대방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 많이 당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 저도 스스로 계속 저를 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절을 당하는 게 누구나 두렵고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거절 많이 당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거절이 결코 뭔가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진 않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테드 영상이 있습니다. 지아 지앙이라는 분이 이제 100일 동안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거절당하기 100일 동안 이 유튜브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와 이제 최종 목표와 비전은 매우 크게 가지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너무 지치고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작은 단계의 성취들을 많이 이루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스몰 윈즈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자꾸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난 이것도 할 수 있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최종 목표에 조금씩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치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 지지해주는 서포트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누군지에 따라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몇 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친구들 좋고요. 이런 과정을 함께하는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꼭 함께 옆에 같이 계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목표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코어트를 가졌어요. 사실 이런 과정을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가 정말 많고 저도 그런데요. 오늘 내가 이걸 했는데 아웃풋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하는 노력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결실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지치실 때는 조금 쉬어 가시는 거는 전 추천드려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코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포즈하겠습니다.